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부장님, 네. 부장님은 요즘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방송이다. 그죠? 전 찐고민이 궁금했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진짜로 진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게 겁니까? 있어요. 인생 2막을 어떻게 살 것이냐. 벌써 인생 2막을 준비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럴 분들도 것 많을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건 진짜 방송용이 아니고요. 저는 좀 뭔가 돕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뭐 제가 소소하게 이제 멘토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인생 어떻게 2막 때? 네, 인생 아. 2막을 살아볼 것인가 그게 저의 지금 가장 화두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송용 아니에요? 진짜 찐입니다. 찐이에요. 네, 찐입니다. 예, 그래서 인생 2막을 고민을 하고 네. 있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요즘에 인생 3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잘못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에 인생 삼막. 대해서 네. 오늘 좀 또 고민을 들어드릴 분을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하셨는데 건국대학교의 유선정 교수님을 모시고 인생 3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와, 교수님 부동산 쪽에 아주 저명하신 분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인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논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예. 어떻게 연계되는 배경이 있나요?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게 노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고요. 네. 저도 이제 노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후에 대해서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문헌을 보고 인생 3막 또는 10만 시간 뭐 이런저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글로도 쓰고 네.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방송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저희들이 됐네요. 인생 2막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그쵸. 부분인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인생을 과거에는 수명 80세, 100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80세 시대에는 30년, 30년, 20년 처음에 교육 갖고 준비하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네. 있는 시간을 30년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30년 네. 그렇게 하고 은퇴 이후에 20년 있던 걸 최근에는 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를 40년에서 332로 구분됐던 게 이제 334로 구분되는 그러한 양태로 이제 인생 100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2011년에 우리나라에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보면은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화 고령사회 포럼에 서 나온 자료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대응 전략이라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고서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1954년생이 1954년이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다음 휴전한 그 이듬해 바로 다음 해. 1954년생이 98세까지 살 확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성이 39.6%, 거의 40%. 예, 여성이 46.2%가 98세까지 산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54년생이. 예. 원튼 원치 않든 이때까지 살게 된다라고 보면 절반 이상은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시야에 넣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 100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30, 30, 20이었던 게 334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06년에 일본의 기노쿠니아라는 서점에 갔다가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네. 책이 10만 시간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그 10만 시간의 자유라는 책을 보면은 인생을 3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인생 1막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25세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약 한 40년 또는 45년 또는 뭐 그 기간을 인생 2막이라고 놓고 보고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를 인생 3막이라고 이 책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에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무슨 시간을 계산했냐? 일하는 시간. 인생 2막에서 25세부터 65세까지 40년간 일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행복하죠, 40년간. 그럼 40년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은 주 5일 근무제지만 6일까지, 토요일까지 6일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52주, 1년이니까. 그러면 40년 8시간 그리고 6일, 52주 하면 풀리 계산됐죠. 여기에는 빨간 날 없는 거예요. 주일 하루 빼고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 시간이 99,840시간입니다.
20시간. 10만 거의 시간이 10만 약간 시간이네요. 안 됩니다. 이건 워킹 타임이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근로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우리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이 안에 있죠. 정말 승진도 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집도 사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많은 성취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 기간 40년의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이 10만 시간이 채 안 되는데요. 은퇴한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은퇴하면은 다들 이제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좀 누려봐. 네, 네. 그래서 프리타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쉬고 누리는 자유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65세부터 언제, 그러니까 하늘이 부를 때까지인데 우선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년만 계산해 보자고요. 네. 하루에 24시간 중에 10시간은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시간이다라고 빼고 14시간은 프리타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일도 마찬가지니까 365일을 네. 계산했고요. 그래서 20년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 이 시간이 아까 말했던 99,840시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오. 더 많아요. 10만 시간은 넘는데요. 10만 2,200시간이에요. 아, 이때는 쉬는 쉬자고 내려놓은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쉬자고 내려놓은 시간이 40년간 일한 시간보다 20년간의 프리타임이 더 더 기네. 깁니다. 그러면 이 20년에 실질적으로 프리타임 동안 뭐 할 거냐?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여행 좀 가지. 그렇죠. 네. 여행 좋죠. 크루즈 여행 같은 거 좋잖아요. 근데 크루즈 여행도 며칠 잠깐 갔다 오는 게 맛이지. 그렇죠. 1년 내내 크루즈 여행을 해보세요. 그거는 여행도 크루즈 아니죠. 여행이 아니라 그건 뱃사람입니다. 골프도 일하는 시간 잠깐 빼서 주말이든 주중이든 하루 정도 빼서 갔다 오는 게 그게 힘이죠. 맛이지. 허구한 날 골프를 친다고 해보세요. 그게 캐디하고 뭐가 달라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등산이나 하고 건강 관리할 거야. 허구한 날 등산해 보세요. 그게 산지기하고 뭐가 달라요? 프리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3막의 시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안타깝게도 인생 2막의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65세 정년이 아니라 이 정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서 50대에 정년하는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85세 사망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85세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워킹 타임은 줄고 프리 타임은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프리 타임은 뭐 할 거냐? 네. 10만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뭐 하면 됩니까? 그 부분을 네. 해야 혹시 되는데요. 그 답이 여기 있을까요? 엔딩 노트는 이제 그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네. 네. 10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떠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은 이 은퇴가 내 인생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고요. 마라톤에 비유하면 반환점입니다. 워킹 타임 아까 10만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40년간 일하고 어쨌든 정년은 누구에게는 정년은 다 옵니다. 정년이 오는데 정년이라고 하는 게 마라톤에 비하면은 이제 반환점에 간 거예요. 반환점에 간 입장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반환점까지 갈 때까지는 주변에 열심히 하죠. 건강도 있고 함께 가는 동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목표도 있고 네, 성취도 네. 있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이 많은 게 있는데 돌아오는 반환점을 돌아오는 길은 혼자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주변에서 나를 그동안은 갈 때와는 달리 쳐다봐주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역할. 예,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시간이라는 게 준비하지 않고 맞게 되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시간에 그럼 뭘 할 거냐? 그렇죠. 아까 네. 앵커님께서 되게 정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10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10만 시간을 줄이고 10만 시간 의미 있게 사냐면요. 답은 인생 이망을 늘리는 거예요. 워킹 타임을 늘리는 겁니다. 오. 워킹 타임을 늘리는 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일의 양이나 질이 은퇴 전과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과 질에 만족하고 사람을 세우거나 돕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네. 그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주를 봐야 되는 거다. 그럼 손주를 보는 부분을 흔쾌히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좀 어디 가서 볼런티어로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영역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청년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부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 재능 기부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으면 이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볼런티어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워킹 타임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대한 과거와는 다른 양태의 그 인컴을 받겠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내가 볼런티어로 또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충분히 사회와 가족을 위해서 네. 주변을 위해서 네. 내 한 몸이 촛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면은 그만큼 10만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만 시간, 무겁네요. 10만 시간 네. 머리에 새기겠습니다. 일본에서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 큰애가 95년생인데요. 95년생 딸에 태어날 때 동경에서 이제 유갈기를 찾았어요, 제가. 유갈기를 찾아 쓰려고 찾는데 그 유갈기 옆 코너에 엔딩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책이 있네 하고선 되게 묘한 책이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확 퍼졌어요. 이게 퍼진 이유가 대지진 이후에 스스로의 노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사람이 없겠구나. 나에 대한 거를 글로 남기고 싶다. 일본 사람은 쓰는 거 좋아요. 메모하기 좋아하고요. 예, 잘 정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런 걸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 열풍처럼 번져갔고요. 엔딩노트가 되게 한번 확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엔딩노트는 되게 많은 양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엔딩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중년층들을 중심으로 썼는데 20, 30대도 많이 썼습니다. 엔딩이라면은 이 끝나다 예, 때 예. 엔딩이죠. 인생 산막에 필요한 네, 뭔가 인생- 지침서인가요? 인생 엔딩노트가 쉽게 말하면은 유갈기 같은 거예요. 유갈기라는 게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쭉 적는 거잖아요. 네. 엔딩노트라는 게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벤트를 내가 적어가는 겁니다. 엔딩노트에 쓰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나, 유선종은 어떤 사람인지, 어디 학교를 나오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에 대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걸 다 쓰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재산, 또 내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건강이 잘못됐을 때 날 어떻게 주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장례는 어떻게? 또는 네. 유언장을 썼다면 이 안에 쓸 수도 있지만은 네. 어디에 내 써놓고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글이나 의미 있는 사진이나 뭐 다양한 기록들을 이 안에 남길 수 있도록. 뭐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 번 더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쵸. 기록을 그러니까 남기는 웰다잉을 위한 자기만의 기록이라고 맞습니다. 네. 좀 자서전이 될 생각하네. 수도 있고.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나무가 보면 대나무가 통으로 훅 자라지 않고요. 대나무가 매듭을 지면서 자랍니다. 네, 엄청 오래 자라죠. 매듭을 짓고 끝이 아니고 매듭을 짓고 또 매듭을 짓고 또 짓습니다. 엔딩노트라고 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쓰면서 스스로가 나에게 네. 자성을 하게 되고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자라듯이 엔딩노트를 쓰고 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다 더 감사하면서 주변과 함께 섬기면서 살아갈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써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섬김 회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크리스찬 같기도 하시고. 아, 예. 주일 아까 제가- 이야기하셨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겠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뵙고 네. 인생 2막을 넘어서서 이제 3막까지 고민을 해보는데 또 색다른 또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교수님, 자,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종양내과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 네, 네.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토록 원하는 하루를 저는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값지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네. 주시는 말씀 듣고는 다시 한번 더 인생 2막을 좀 더 열심히 그리고 3막까지도 준비를 3막까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 3막 10만 시간 엔딩 노트. 네. 오늘 좋은 키워드를 얻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또 보람된 그런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백세 톡톡.